자, 저희는 지금 토끼섬에 와 있습니다. 오늘 뾰뚜르 빠벨 요새와 너무 깜짝 놀라서 같이 탐방하시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중요한 명소를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이제 발샤야 네바하고 말라야 네프가라고 하는 두 개 강이 나눠지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수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수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료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수들도 목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만들어서 여기서 목욕을 시킵니다. 이 땅이 원래는 핀란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핀란드 사람들이 여기를 토끼섬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곳을 점령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냥 토끼섬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뾰뚜르 대제가 1703년에 이곳에 처음으로 도시를 시작을 할 때 바로 이 토끼섬에 있는 뾰뚜르 빠벨 요새와 성당을 지으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화가 있죠. 이곳에 뾰뚜르 대제가 기초석을 놓기 위해서 삽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모양으로 파고 난 다음에 그 만나는 지점을 갖다가 팠습니다. 기초석을 놓기 위한 자리죠. 열심히 파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독소리가 휘 날아가지고 뾰뚜르 대제 상공을 이렇게 돌았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뾰뚜르 대제가 이곳에 도시를 만든 것, 그것은 하늘도 인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토끼섬 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뾰뚜르 빠벨 요새 안내도를 보고 계십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이 토끼섬 위에 육각형 형태의 요새를 지었어요. 보이시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변이 있죠. 육각형입니다. 근데 각 육각형의 꼭지점을 보시면은 이렇게 오각형 형태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런 형태를 항상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벽 부분은 막벽으로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오각형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은 능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요새가 바로 1703년 5월 27일에 처음으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역에 세워지면서 이 도시 역사가 시작을 하는데 모스크바에 있는 구 귀족 세력들은 거의 대부분이 뾰뚜르 대제 개혁 정치 또 수도를 이전하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뾰뚜르 대제의 측근들, 뾰뚜르 대제의 개혁 정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귀족들도 뾰뚜르 대제의 정책에 찬성한다는 그런 표시를 보여달라, 나에게 충성도를 보여달라라고 해가지고 뾰뚜르 대제의 측근들 5명이 이 바로 능보를 짓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멘셰코프 능보라고 하는데 뾰뚜르 대제의 오른팔이 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거의 뾰뚜르 대제에 버금가는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되겠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능보는 이제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가수다리에프라고 해가지고 뾰뚜르 대제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만든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곳은 뚜르베스코이 능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뚜르베스코이라고 하는 성을 갖고 있는 귀족이 참여한 곳이 되겠죠. 자, 이 많은 6개 능보 중에서 이 능보가 제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곳은 나중에 감옥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자, 뾰뚜르 대제가 이 요새를 만들었는데 가장 먼저 만든 시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옥이에요. 감옥을 만든 이유는 감옥에 쳐넣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스크바의 보야르 귀족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독방을 만들어서 정치범 수용소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이따가 이 감옥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이 토끼 섬이 있는 위치가 바로 이제 발샤야 네바하고 말라야 네프가라고 하는 두 개 강이 나눠지는 그 지점이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두 개의 강이 결국은 이 지점에서 하나가 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곳에 요새를 건설하게 된다면은 한 번에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방어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스웨덴에 대한 방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땅은 러시아 땅이냐 스웨덴 땅이냐 서로 오랫동안 각축전을 벌이고 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초에 이쪽이 스웨덴 땅으로 넘어가게 되고 뾰토르 대제는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니네들이 여기 차지했으니까 우리 땅 돌려받을 거야 하면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웨덴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스웨덴과 러시아는 1700년부터 1721년까지 22년 동안 대북방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북방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뾰토르 대제는 이곳에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신도시, 방어 도시를 건설해서 스웨덴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뚜르베스코이 바스티온에 와 있습니다. 바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 뚜르베스코이 바스티온은 감옥으로 사용되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감옥의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철창으로 만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감옥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감옥 영내로 들어오셨는데요. 보시다시피 가운데 정원은 오각형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감옥으로 사용됐던 곳인데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고 모든 방들은 다 독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실 때는 창문이 있지만은 실내에서 이 창문들은 전부 다 사실은 막혀 있습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깜깜한 감옥 속에서 오직 촛불에만 의지해서 그 수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수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료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정원들은 사실 외부에서는 완전히 차단된 그런 장소가 되겠죠. 자, 무엇을 하던 곳일까요? 감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건강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마다 여기로 나와가지고 줄지어서 구보를 하는, 또 운동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들이 발에 족쇄를 채운 다음에 서로 줄지어서 이렇게 걷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과 비슷한 그림을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그거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바 푸시킨 미술관에 가시면은 이 작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 여기 뚜르베스코이 바스티온을 묘사한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감옥들이 비슷한 형태, 비슷한 수감 생활의 모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가운데 있는 이 작은 집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창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등장했죠. 네, 이것이 뭐냐면요, 이 건물이 목욕탕이에요. 루스카야 바냐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식 사우나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죄수들도 목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만들어서 여기서 목욕을 시킵니다. 일단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족쇄부터 풀어야죠. 수가 풀고 족쇄를 풀고 있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여기는 이제 옷을 갈아입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죄수복에서 이제 사우나복으로 갈아입는 이제 그런 방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옷을 벗었지 않습니까? 네, 옷을 벗고 나서 여기서 사우나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식 루스카야 바냐를 이제 보고 계시는데, 여기는 욕조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비누칠을 하고 몸을 씻어내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건식 사우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치가가 있죠. 빼치가에서 열을 내서 실내를 달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벽난로를 빼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대용어로 빼치가라고 하는데 아마 러시아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이 바로 루스카야 바냐가 되겠습니다. 건식 사우나. 건식 사우나니까 증기가 없는 것이죠. 따뜻한 열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저 통에다가 돌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물을 뿌리게 되면은 증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우나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자, 죄수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설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과연 얼마나 이곳을 잘 사용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뾰토르 대제가 만든 감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수들을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감옥에 최초로 수감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뾰트르 대제의 아들, 후계자, 황태자인 알렉세이가 되겠습니다. 자, 알렉세이와 관련된 그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자, 알렉세이는 뾰트르 대제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었지만은 뾰트르 대제 개혁 정치에 찬성하지 않는 구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뾰트르 대제 사후에 알렉세이 황태자가 왕이 된다면은 뾰트르 대제를 도와서 권력을 잡았던 수많은 신흥 귀족들은 다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신은 귀족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황태자를 음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퍼지게 되고, 결국은 황태자가 심지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소문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뾰트르 대제는 자기 알렉세이를 이제 체포할 수밖에 없었고 신문을 하게 되는데, 알렉세이가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오히려 뾰트르 대제의 아버지의 개혁 정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을 하게 되자 뾰트르 대제는 어쩔 수 없이 황태자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영조가 자기 아들 그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과 좀 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곳에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죠. 수감을 당하게 되는데, 1825년도 데카브리스 혁명에 참여했었던 귀족들이 여기에 또 수감되는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도스옙스키도 관련이 있습니다. 페트라옙스키 사회주의 서적 클럽에서 사회주의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란 혐의로 체포돼서 도스옙스키는 이제 유형을 가게 되는데, 유형 가기 전에 먼저 사형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랬던 곳이 바로 이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황제의 극적인 사면에 의해서 사형을 면하고 이제 시베리아 유형으로 감면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알렉산드르 2세를 폭탄 테러로 이제 처결한 인민주의자들이죠. 나로드니키 인민주의자들이 또 이곳에 수감이 됐었고, 그 위에 레닌의 형이었던 알렉산드르 울리아노프라고 하는 분도 또 알렉산드르 3세 암살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곳에 수감됐다가 또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고, 또 뜨르츠키도 여기서 수감이 되기도 하고, 막심 고리키 같은 소설가도 여기에 수감되기도 하는 등 그 러시아의 현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다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은 중세의 다양한 이제 사형 도구들 보여주는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이 뾰트르 파벨 요새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은 현재 다양한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감옥을 보여드렸잖아요. 감옥과 관련돼서 이곳에 사형 도구들 전시하는 박물관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한 엄청 잔인한 사용 방법들을 이 박물관 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장실 건물인데요. 화장실조차도 굉장히 운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고전주의적인 느낌이 팍 나는 곳이죠. 요새 안에 있는데 화장실이 무료가 아니에요. 유료입니다. 30루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550원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박물관이 하나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아나톨리 까넨코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는데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로 굉장히 작은 미니어처 만드는 일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현재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이크로 미니어처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 보시면은 바로 이 아나톨리 까넨코가 만든 작품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붙여놨는데요. 한번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톨리 까넨코의 얼굴을 이 모자이크로 만들었죠.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자, 뾰뚜르빠벨 요새 오시면은 반드시 12시쯤에 오셔가지고 이 체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시죠? 어떻게 해서 이 대포를 쏘는 그런 세레모니가 있게 되었을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미 뾰뚜르 대제부터 이 역사는 시작이 됐어요. 1703년에 뾰뚜르 대제가 대포를 쐈는데 그것은 오늘의 일은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해인 1704년이 되어서는 이제 일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런 신호로 이제 사용이 됐는데요. 일을 시작할 때는 국기 개항식까지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다음에 참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홍수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홍수 예보, 홍수 경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대포를 쏘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19년 알렉산드르 1세 황제 때에 시간을 12시로 이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12시에 대포를 정확하게 올리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지금이 12시구나. 시계를 맞출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